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세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정신 반짝 차리고 수업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먼저 세포입니다. 우리가 세포는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적 기본 단위이자 기능적 기본 단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의 기본 단위로서 세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생명체들은 하나의 세포가 곧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둘 이상의 세포가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죠. 이때 한 개의 세포가 곧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단세포 생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단세포 생물은 아니죠. 여러분들은 둘 이상의 세포가 서로 기능이 비슷한 세포끼리 모여서 만들어진 생명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세포 생물에 해당합니다. 다세포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세포들은 비슷한 기능을 가지는 세포들이 비슷한 곳에 모여서 하나의 집단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세포가 모여서 만들어진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집단을 우리 조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조직이 모여서 만들어진 단위를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관이 모여서 여러분과 같은 하나의 생명체, 하나의 개체를 형성을 하게 되죠. 식물세포하고 동물세포는 이 구조의 단위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식물의 경우에는 세포, 조직, 그리고 우리가 조직계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서 기관, 개체 단계를 거치게 된다면 동물의 경우에는 기관, 그리고 기관, 계를 거쳐서 개체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식물의 경우에는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 단위를 갖게 된다면 동물의 경우에는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그리고 개체의 단계를 거치게 되죠.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의 기본 단위가 세포였다면 생명 시스템의 기능의 기본 단위도 우리는 세포라고 부릅니다.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기능적 단위이고요. 세포 안에는 작은 소기관들, 소기관들이 있어서 생명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해주고 있어요. 우리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구조를 비교해 볼 건데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구조를 비교를 해보면 식물세포에만 있는 기관도 있고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모두 갖는 기관도 있거든요. 자, 우리 몇몇 세포 소기관들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입니다. 핵이라고 하는 이 구조는 우리가 핵막이라고 하는 이중막 구조를 감싸고 있고요. 이 안에 DNA라고 하는 유전 물질을 저장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핵은 세포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결정하는 역할도 하고요. 세포의 생명 활동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기관이겠죠? 자,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기관은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르는 기관이에요. 식물세포, 동물세포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미토콘드리아도 우리가 세포 핵처럼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미토콘드리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우리가 세포호흡이라고 하면 포도당을 분해하는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세포호흡을 통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식물세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식물세포에만 있는 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엽록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엽록체도 핵이나 미토콘드리아와 마찬가지로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엽록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기능, 광합성을 한다라고 하는 특징 가지고 있죠. 자, 우리 네 번째 소기관은 리보솜이라고 하는 기관이에요. 리보솜은 여러분들 그림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알갱이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리보솜의 중요한 역할, 몸속에서 세포 안에 단백질 합성 기관이 바로 리보솜입니다. 우리 다섯 번째로 살펴볼 기관은 소포체라고 부르는데요. 소포체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미세한 관이 구불구불하게 연결된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 소포체는 세포 안에서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운반하는 통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소포체예요. 일부 소포체에서는 지질을 합성하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단백질 운반에 초점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살펴볼 기관, 우리 골지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소포체가 주름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면 골지체는 납작한 주머니가 여러 층으로 포개져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이 안에 단백질이나 지질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 단백질과 지질을 분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단백질이나 지질을 변형을 해서 막으로 싸서 세포 안팎으로 분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골지체예요. 자, 우리 또다시 식물세포에만 있는 기관입니다. 액포라고 하는데요. 액포는 식물세포 안에서 물이나 색소나 아니면 노폐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액포입니다. 자, 우리 여덟 번째로 살펴볼 기관 세포막이에요. 세포막은 말 그대로 세포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고요. 세포의 형태를 유지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세포막을 통해서 세포 안과 밖으로의 물질의 출입을 조절해 줍니다 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아홉 번째로 살펴볼 부분 세포벽이라고 부르는 기관인데요. 액포, 엽록체, 그리고 세포벽은 식물세포에만 있는 기관입니다. 특히 엽록체하고 세포벽은 식물세포에서 주로 관찰이 되는데요. 이 세포벽이라고 하는 기관은 세포의 형태를 유지해주는 두껍고 단단한 조직이라고, 두껍고 단단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하는 세포들은 여러분 몸 안에서 생명 시스템이 유지되도록 하는 모든 기능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세포가 외부하고 분리될 수 있도록 해주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공동으로 가지는 부분, 세포막이겠죠. 자, 우리 세포막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입니다. 두께가 수 마이크로미터 정도밖에는 안 돼요. 우리가 1 마이크로미터가 1000분의 1 밀리미터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세포막이 얼마나 얇은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 세포벽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인지질의 구조를 보면 물과 친한 부분, 친수성 부분이 있고요. 물과 친하지 않은 부분, 소수성 부분이 있어요. 친수성 부분은 주로 인산이나 염기 성분을 가지고 있다면
소수성 부분은 물과 친하지 않은 부분은 지방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수성 머리와 소수성 꼬리를 가지고 있는 인지질 이중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세포막이 전부 다 인지질 이중층으로만 감싸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인지질의 이중층 사이에 단백질이 이렇게 콕콕콕 박혀 있는데요. 단백질이라고도 하고 막 단백질이라고도 합니다. 이 인지질의 이중층과 막 단백질은 모두 세포 안팎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통로, 채널의 역할을 할 거예요. 세포막의 기능적 특징은 선택적 투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투과, 물질을 통과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물질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물질만 통과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물질은 잘 투과시키고 어떤 물질은 잘 투과시키지 않는 성질,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해요. 우리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과정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첫 번째는 확산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삼투라고 해요. 자, 우리 확산이라고 하는 현상은 물질을 이루는 분자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 운동에 의해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이라면 삼투는 세포막을 경계로 해서 물과 같은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인데요. 확산과 삼투는 이동 방향이 반대입니다. 확산에서는 분자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했다면 삼투는 용매, 즉 물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해요. 이 방향 잘 기억하셔야 될 텐데요. 자, 이 확산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예를 보겠습니다. 확산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과정은 두 개의 채널을 이용을 해요. 하나는 인지질 이중층을 이용하는 확산이고요. 두 번째는 막 단백질을 통한 확산입니다. 자, 우리 인지질의 이중층을 통해 확산하는 물질들은 크기가 매우 작은 물질들이에요. 크기가 매우 작으니까 아미노산, 포도당 이런 것들 생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세포 기준에서는 아미노산, 포도당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기가 큰 물질입니다. 기체 분자 같이 크기가 작은 물질 또는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이동하는 이런 확산 채널들이 전부 다 인지질 이중층이에요. 자, 우리 앞에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은 세포 기준에서 보면 크기가 작은 물질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은 인지질의 이중층을 통해서 확산하는 것이 아니라 막 단백질을 통해서 통과를 하게 됩니다. 포도당, 아미노산 그리고 전하를 띠는 물질들이 세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막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을 하게 돼요. 자, 이런 확산이 일어나게 되면 세포 바깥에서 안쪽으로 또는 안에서 바깥으로 물질이 이동하게 될 거고요. 항상 확산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질이 이동한다는 것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확산 말고 물질이 이동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삼투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도 우리 삼투 현상, 삼투압 이런 말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우리가 삼투라고 하는 현상은 용매의 이동인데요.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삼투 현상의 가장 대표적인 건 우리 김치를 담글 때 배추를 소금에 절여두는 것 삼투를 이용한 현상이 될 텐데요. 배추를 우리가 소금물 안에 이렇게 담궈두게 되면 소금물과 배추를 비교해 보았을 때 소금물은 농도가 높고요. 배추는 소금물에 비하면 농도가 낮은
물질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배추가 가지고 있던 수분이 소금물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우리가 흔히 배추의 숨이 죽는다 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삼투 현상은 모든 경계에서 다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경우 반투과성 막을 사이에 두고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용매가 이동한 현상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 달걀의 속껍질이나 아니면 세포막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반투과성 막이에요. 자, 삼투 현상의 예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달걀 속껍질에다가 우리가 5% 농도의 설탕물을 담아둘 겁니다. 만약에 이 설탕물에 들어있는 달걀 속껍질을 증류수에 넣게 되면 증류수는 농도가 낮고 달걀 속껍질 속에 있는 설탕물이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죠. 그렇기 때문에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보다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보다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주머니가 부풀어 오른다면 상대적으로 농도가 훨씬 더 높은 농도 20% 설탕물에 달걀 속껍질 주머니를 넣게 되면 20% 설탕물은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고 달걀 껍질 안쪽은 상대적으로 농도가 낮은 게 되죠. 그래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들어오는 용매의 양보다 낮은 쪽에서 빠져나가는 용매의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주머니가 쭈그러들게 됩니다. 이런 삼투를 통한 물질의 이동은 우리 혈구를 통해서도 관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적혈구를 우리가 서로 농도가 다른 세 개의 용액에 넣어 볼 거예요. 첫 번째 용액은 적혈구와 농도가 같은 등장액, 적혈구 내부와 농도가 같은 용액이고요. 두 번째는 진한 설탕물, 적혈구보다 농도가 높은 액체, 고장액입니다. 세 번째는 적혈구보다 농도가 낮은 물질, 우리가 저장액인데요. 우리가 등장액에다가 적혈구를 넣어두게 되면 등장액에서 적혈구 안쪽으로 물이 들어오고 적혈구에서 등장액 쪽으로 물이 빠져나갈 때 적혈구에 들어오는 용매의 양과 나가는 용매의 양이 같기 때문에 적혈구의 크기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고장액에 우리가 적혈구를 넣게 되면 외부의 농도가 높고 적혈구 내부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더 많거든요. 즉 적혈구에 들어오는 용매의 양보다 나가는 용매의 양이 더 많아서 적혈구가 찌그러지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혈구를 증류수와 같은 저장액에 넣어두게 되면 바깥쪽이 농도가 낮고 적혈구 안쪽이 농도가 높기 때문에 적혈구에 들어오는 용매의 양이 나가는 용매의 양보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적혈구가 부풀어 오르게 되는 우리 이것을 팽윤이라고 부르는데 적혈구가 팽윤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포의 기능과 세포막의 기능 그리고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많이 해야 되는 내용들을 잘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꼼꼼한 학습을 필요로 하고요. 특히 세포 내 소기관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소기관이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지 잘 봐두시는 것이 좋겠죠?